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이런 표시가 보일 거고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기 내 채널은 내 채널을 살펴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이전부터 쭉 하셨고 그 영상 편집하셨던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보는 작업들을 했을 거기 때문에 채널은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채널을 따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이 또 있겠죠. 그쵸? 그런 분들은 여기 설정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설정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채널을 만들면 채널 만들기를 통해서 이름 적고 체크하고 만들게 하면 따로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마다 만들었더니 제 채널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채널 안 만들고 하려고 그냥 열었던 채널 그냥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만들어도 금방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채널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이거저거 다 지어 놓으니까 좋은 채널 이름이 마땅히 없어서. 엘리를 너무 써먹었나? 에이. 아무거나 적었어요. 원래는 이 채널 이름은 내가 올리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 컨텐츠에 맞게 채널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채널 이름을 지으면 못 변경하느냐? 아니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이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름 지었다가 나중에 변경해도 되니까 차근차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것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여기 약관에 동의하고 만들기를 하면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또 만들었어요. 이쯤 되면 채널 만드는 게 취미인 것 같이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취미는 아니고요. 만들었습니다. 자, 나중에 채널은요. 여기 지금 로그인 버튼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서 계정 전환하면 언제든지 계정을 전환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많아서 지금 좀 애매한데 제가 쓰는 채널은 이 중에서는 2개 정도 될까요? 어쨌든 그래요. 자, 채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채널에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채널에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진을 따로 넣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 얼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채널명이고 요걸 핸들이라고 해요. 이 핸들이 뭐냐면 유튜브.com 슬러시 골뱅이 유저 뭐 어쩌고저쩌고 적으면은 내 채널로 바로 들어가지는 일종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채널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채널은 새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채널 맞춤 설정서부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채널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레이아웃 그리고 브랜딩, 기본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자, 레이아웃에서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라는 건 아직 구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채널 미리 보기를 말해요. 그리고 재방문 구독자 대상 동영상이라는 건 재방문 구독자, 즉 구독자들에게 추천할 동영상을 강조해서 표시할 때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튜브에서
그냥 이 어떤 사람의 채널을 만약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요 앞부분에 뜨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뭐 꼭 여기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갔는데 만약에 여기 아무 사람 거 그냥 누를게요. 이 사람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채널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채널에 맞춤 미리 보기나 이런 걸로 뜨는 그런 동영상이 바로 요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 섹션이라는 부분은 최대 12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채널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레이아웃은 일단은 그래서 동영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동영상이 있으신 분은 여기 옆에 추가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오늘 좀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없으므로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브랜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필 사진을 넣을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갔을 때요. 요렇게 조그만하게 뜨는 얘네들이 바로 프로필 사진인데 이 프로필 사진이 요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되게 없어 보이거나 되게 처음 계정 같아 보이거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계정에 그러니까 내 그 채널의 성격을 알 수 있을 사진을 넣으셔야 돼요. 프로필 사진은 1:1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업로드를 해서 넣으실 건데요. 예전에 우리 블로그나 다른 SNS에 이제 활용하실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놓으신 경우 업로드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SNS를 융합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내 사업 로고가 있으실 거고 그 로고를 넣으시면 좋겠죠. 그쵸? 자,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없으신 분은 그냥 간단히 우리 오래간만에 또 들어가 볼까요? 미리 캠퍼스에 가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배경을 깔아서 만들 건데 요거를 연보라 색깔 정도로 넣어서 사탕 그림을 집어넣을게요. 만약 이쁜 사탕 그림이 없다면 예전에 무료 아이콘 들어가면은 그 플렉티콘이란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치면은 사탕에 관한 예쁜 아이콘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업로드해서 아까 받은 사탕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이즈 적당하게 두시고 똑바로 세울까요? 이렇게 놔도 예쁠 것 같긴 해서 채널 이름이 참 어쨌든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죠?
요렇게 적어도 될 거고, 아니면 사탕을 빼버리고 좀 저는 별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별을 오히려 뒤에다가 놔도 이쁠 것 같아요. 뭐 기왕 이름 지은 김에 꾸며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만들어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자, 꾸몄으면 다운로드. 그러고 업로드에다가 올려두면 되겠죠? 우리가 요즘 TV에서는 유튜브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스마트 TV에서 보면 유튜브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약에 화면이면은 그냥 그 화면은 이게 그 채널 아트 이미지가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만약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볼 때는 영역이 요만큼만 보이거나 그 위쪽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거나 이렇게 영역이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게 채널 아트 이미지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을 할 건데요. 파일을 새로 만들기 할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 웹용의 유튜브에 보시면 채널 아트라고 보일 거예요. 요걸 누르면 채널 아트 이미지의 창으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띄워보세요. 유튜브의 채널 아트. 자, 유튜브의 채널 아트에 들어오면 좀 널따랗게 이렇게 창이 떠요. 얘가 지금 보면 2560에 1440이죠. 여기 설정해 보면은 가이드 선을 보기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떴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드려보자면 우리 유튜브를 스마트 TV에서 열 때는 이렇게가 다 채널 아트의 영역이 모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PC에서 본다. 그러면 요만큼이 보여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본다. 요만큼이 보여요. 그래서 채널 아트의 영역이 내가 보는 그 기기에 따라서 다르게 뜨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두 다 이 부분만 보인다고 해서 여기만 만약에 꾸며놓고 나머지를 배경을 흰색으로 놓는다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지게 만들 때 중요한 내용은 요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처음에 하려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템플릿의 유튜브 채널 아트를 활용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채널 아트를 눌러보시면 그 채널 아트가 적용이 돼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이 디자인이 이렇게 가져와지고 여기서 내용만 바꾸면 되죠. 얘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놓고, 풍차를 좋아하는 이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 진화 아니니까 별사탕의 감성 뭐 브이로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 뭐 알아서 꾸미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것도 내 맘대로 또 바꿔서 또 언제든지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아이디가 있다면 여기다 적으면 되겠고,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채널 아트를 가져와서 꾸미는 게 좀 더 편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아예 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칙을 지켜서 이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가 이 부분과 좀 잘 어우러져서 보이도록 그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저는 템플릿을 고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라서 템플릿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 내용만 살짝 고쳐서 다운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쁘게 꾸미셨다, 다 완성하셨다 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저희 채널 맞춤 설정에 업로드에 요 배너 이미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다운받은 걸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이죠? 자, 세 번째 동영상 워터마크는요, 여기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오른쪽 모서리에다 구독 버튼을 넣겠다면 구독이란 버튼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1대1로 만들면 되니까 나는 일단은 내 채널이 여기 떴으면 좋겠다 하면 내 채널 아까 여기 만드신 이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이 채널 어차피 만든 이미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넣을게요. 업로드 선택하고 열기. 요거는 구독 버튼을 만든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구독 버튼으로 여기 뜨게끔 하겠다 하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구독 버튼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또 만들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하시면 이 위치에 이렇게 뜰 건데 이거를 언제 띄울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얘가 뜨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영상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계속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시작 시간을 놔서 그 시간부터 보이게 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동영상 끝에 나왔으면 한다. 그럼 동영상 끝으로 고르면 되고, 만약에 나는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 그 로고가 여기 떴으면 좋겠다. 그럼 전체 동영상으로 놓으면 돼요. 네, 이건 이제 개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의 사진, 배너 이미지, 동영상 워터마크까지 한 번씩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게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진이랑 배너 이미지, 워터마크가 적용이 될 테고, 채널 보기를 해서 나가보면은 지금 설정한 채널이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같이 바로 안 바뀌면은 다시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게 조금 걸려서 지금 다 넣었는데 게시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바로 적용이 안 돼 보인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적용된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 탭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 정보 탭이에요. 채널의 이름은 이 기본 정보 탭에서 바꿀 수 있어요. 나와 내 컨텐츠를 나타내는 채널의 이름을 선택하는 건데, 이름은 14일 안에 2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14일 내로 2회 변경이 가능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채널명을 바꾸는 건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핸들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www.youtube.com/ 다음에 붙는 요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도 뭐 유전 뭐 mn 뭐 어쩌고 적혀 있는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주소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체크가 되면 이대로 나중에
내 채널 주소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 간단하게 적습니다. 원래 채널에 대한 설명을 적게 되겠지만 지금은 채널에 대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적었어요. 참고해 주시고, 원래 채널의 주소는 요거예요. 채널 URL.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만든 게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밑에 링크 추가는 내 채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쇼핑몰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내 채널과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보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채널 유튜브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연결할 링크를 추가하는 곳입니다. 여기 링크 추가해서 우리는 블로그에 한번 넣어볼게요. URL은 블로그에 주소를 넣으셔야 될 텐데, 블로그 주소 다 아세요? 기본적으로 블로그.naver.com 슬러시 뒤에 본인의 아이디가 붙는 형식일 텐데요. 만약에 잘 모르면 블로그에 새 탭 눌러서 들어가셔서 주소를 따오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주소를 클릭해서 오른쪽 복사. 그러고 여기 유튜브의 채널 맞춤에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거든요. 블로그.naver.com 슬러시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니까 이렇게 해서 적으셔도 돼요. 링크는 링크 추가해서 더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만 좀 넣어 볼게요. 연락처 정보라는 부분은 뭐냐면 비즈니스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채널에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한 리뷰를 만약 올린다, 또는 내가 브이로그를 한다, 내 채널이 좀 대박이 났다, 구독자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업체들에서 협찬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락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메일 주소 있으시면 그 이메일 주소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서 게시. 여기 이렇게 쭉 가고 게시되었습니다 뜨면 채널로 이동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 준 대로 핸들이 붙었죠. 유튜브.com 슬러시 골뱅이 스타캔디 117, 그죠? 그냥 117은 그냥 붙였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블로그 연결된 거 보이죠? 누르면 이렇게 연결된 내 블로그로 넘어가지는 것도 보입니다. 자, 겉 포장을 얼추 꾸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껍데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 이게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실 때, 이번에는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실 때 짧은 동영상은 물론 문제없이 올라가요. 그런데 10분 이상의 긴 동영상을 올리시게 된다면 아마 올리지 못하게 막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을 풀어야 우리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긴 동영상, 예를 들어 1시간이 넘는 동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인증을 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고 부분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네, 유튜브 스튜디오의 대시보드서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 대시보드는요, 지금 현재 내 채널의 동영상이 몇 명이나 구독자가 늘어났고 조회수랑 시청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인기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 인기 동영상인지 볼 수 있는 부분을 채널 대시보드라고 해요.
지금은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게 없지만 다른 분들 이전에 이제 동영상 올리셨던 분들의 경우는 어떤 동영상이 몇 건 정도 조회가 됐었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아마 나타날 거예요. 자, 콘텐츠로 가볼게요. 콘텐츠에는 역시 내가 올려놓은 콘텐츠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좀 썰렁해 보이니까 제가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잠깐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는 최신에 내가 동영상 올린 게 순위로는 조회수 순위로 몇 등 정도 되고 조회수 같은 경우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게시된 동영상에 대한 거, 그리고 무슨 알림이 있다면 뭐 저작권을 뭐 침해했거나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삭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요 중요 알림에 뜨는 거니까요. 요거 메일 보내기 제가 설명했을 때는 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차단된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얘네 뭐 채널 위반 사항을 어기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계정에 올렸던 게시 그 동영상만 차단이 될 뿐이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뭐 상관은 없으시다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채널에 대한 분석으로 구독자 수라든지 그리고 최신 댓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대시보드예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 만든 채널이었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운영 중인 채널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느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 콘텐츠에서는요, 내가 동영상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전에 동영상 이제 올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수정하는 게 여기 있는 세부 정보 누르면은 여기에서 제목을 바꾸거나 설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면 떠 있는 썸네일을 고르거나 아니면 다른 썸네일을 직접 제작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재생 목록을 여기서 만들어서 끼리끼리, 그러니까 왜 우리 파일도 한두 개 있으면 그냥 두지만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폴더를 만들어서 구분해서 넣잖아요. 그런 느낌 있게 바로 재생 목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두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을 본 사람이 그 재생 목록 안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넣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 아동용이 아니라고 생각함 뭐 이런 거랑 자세히 보기 이런 것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세부 정보라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 상태나 뭐 최종 화면은 어떤 동영상을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설명에서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언급이 됐다면 그거를 카드로 연결해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부 정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동영상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이 동영상이 얼마나 조회수가 있었고 시청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을 시청을 했으며 이 동영상으로 인한 구독자가 느는 게 얼마나 늘었는지 요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나오고요. 도달 범위는 얘가 노출은 얼마나 일어났고 그 노출된 거 중에 클릭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기서 탐색해서 사람들이 쳐서 검색했는지 알림으로 뜬 걸 눌러서 들어왔는지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바로 요 동영상 분석이라 보시면 돼요. 참여도도 나와요. 시청을 어느 정도 지속했는지 시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수업했던 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지속 시간 데이터가 제공이 되진 않은 거지만, 만약에 2일 넘은 그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동영상이 지금 예를 들어 1시간짜리면 몇 분 정도까지 보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좋아요 누른 사람, 뭐 싫어요 누른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볼 수가 있어요. 시청자도요, 재방문 시청자들이 많았네요. 그죠? 그런 정도. 그리고 시청 시간을 보니까 구독 중인 사람도 있고 구독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들 보이는데요. 이게 어제 올린 거다 보니까 연령 성별이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 이전에 올린 다른 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팩스 보내기 이걸로 할까? 요거는 이제 학생 질문 때문에 올렸던 짧은 영상이에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835건 정도 나왔던 영상이니까 요걸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걸로 인해서 지금 시청시간은 20.5시간 정도 들어갔고 구독자는 9명이 아마 추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수익은 대략 한 1달러 정도 수익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평균 지속된 시청시간이랑 조회율도 보여지죠. 저 수익은 어떻게? 수익은 처음부터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요. 일단 애드센스를 신청하셔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애드센스 신청 기준은 예전에 이제 구독자는 1000명 이상 그리고 구독 시간은 4000시간 요렇게가 이제 조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시간인데 시청시간은 4000시간 요렇게가 이제 조건이 돼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애드센스를 신청을 하고 애드센스 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영상에 이제 보면은 유튜브 광고가 붙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 붙일래도 보통 이제 붙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청 시간도 많을수록 비례하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시청 시간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거나 볼 확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정비례한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거는 맞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도달 범위는 요거 같은 경우는 9,200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6.6%가 클릭을 해서 봤대요. 그래서 835건 조회수가 있었고 순시청자 수가 보이네요. 노출은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떤 거요? 노출 9천. 노출은 어떻게 되냐는 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냥 검색 같은 거에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뜨는 거죠? 연관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독한 사람들한테도 뜨겠지만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관심 갖는 영상으로 뜨기도 하잖아요. 그 노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참여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청자층 재방문 시청자가 62 정도 됐고 순 시청자 수는 714명이 됐었네요. 신규 시청자도 보이죠? 그리고 연령은 근데 좀 남성분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팩스 보낼 일이 남성분이 더 많나 봐요. 자, 대한민국 나이대는 55, 60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스마트폰 팩스 보내는 거 일반 좀 젊은 층들은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분들이 아마 찾아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이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하네요. 보통 조회수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회수 1000회당 수익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1달러 정도 수익을 얻은 걸로 보이고요. 광고 유형은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있죠. 그런 광고가 71.4%, 디스플레이 광고가 20.1%, 건너뛸 수 없는 광고도 얘네가 자동으로 달아주죠. 그게 4.6%. 그리고 범퍼 광고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뜨는 광고 있어요. 그런 게 3.9% 정도 눌렸다고 보이네요. 근데 이게 노출이요. 딱 네.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회수를 보면 네. 올리자마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럼 그 뒤에는 뭐 계속 노출이 되고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많이 시청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더 퍼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 영상이 좀 더 유익하다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겠죠. 그럼 유튜브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좋은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될 거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동영상으로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냥 보니까 별거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넘기잖아요. 쇼츠 같은 경우는 한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조회수로는 처음엔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오래 머무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
어째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여기 편집기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편집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동영상 편집 툴과 같은 그런 편집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집기에서는 보통은 제가 편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르기 정도 가능하고요. 사람 얼굴 나오면 블러를 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속도가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차라리 자를 거 자르고 편집 다 해가지고 올리는 게 훨씬 시간이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댓글. 요거는 댓글이 없었네요. 이 동영상에 대한 댓글이 있었다면 여기서 댓글을 볼 수도 있고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막,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디스플레이 광고랑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일단은 8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 중에 광고는 게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작권을 영향을 받는지 이런 사항들이 보이죠. 자, 어쨌든 이 콘텐츠에서는 내가 올린 콘텐츠가 잘못됐다면 여기서도 제거가 다 가능해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 이 부분에 완전 삭제 있죠.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삭제를 하는 건데요. 완전 삭제는 진짜 완전 삭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요거는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댓글이 2개가 달렸었네요. 무슨 댓글일까? 궁금한데 안 뜨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자, 그래서 콘텐츠에서는요, 요런 것들을 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영상을 내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올렸을 때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내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로 제작을 해서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세부 정보에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제작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요거는 만약 제거할 거면 삭제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제거가 되더라. 자, 그러면 콘텐츠는 요 정도 일단 설명했고요. 아까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서 보관하면 좀 좋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재생 목록에서는 제가 만든 그 폴더, 즉 재생 목록별로 이렇게 몇 개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지 그 동영상의 개수와 최종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을 누르면 이 재생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재생 목록끼리 모여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에 대해서 볼 사람은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재생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은 일단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영상에서 그러니까 내 채널에서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그쵸? 계속해서 이거 보고 이어져 있는 다른 영상을 또 보게 된다면 내 채널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일단 채널의 그 운영자에게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은 그런 점에서 좀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분석은 뭐냐? 아까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었잖아요. 이 지금 컨텐츠 한 개 한 개에 대한 분석이라면 요거는 채널 전체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이 지금 보니까 뭐 조회수는 얼마나 되고 시청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구독자 수는 얼마나 늘었고 그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날짜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본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거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그 조회수에 대한 부분의 주요 순간들 이 부분에서 계속 시청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동영상을 찾을 때 사람들이 주로 검색을 해서 찾았다라든지 그리고 내 이 채널에 대한 인기 동영상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 노출이 어느 정도 있었고 거기서 조회는 어느 정도 일어났고 시청시간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표로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게시된 동영상이 아마 7개 동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개수가 몇 개씩 이렇게 게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시청자층. 실제 신규 시청자랑 재방문 시청자를 이렇게 통계를 뽑아주고 있고요.
시청자 증가를 유도한 동영상들은 어떤 동영상들이 있었고,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다른 채널들은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 그러면 내 시청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의 컨텐츠를 조금 참고해서 내가 다른 컨텐츠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로 제 시청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녁 시간대 많이 활용을 했네요. 그리고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콘텐츠, 그리고 시청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뭐 7월은 어느 정도, 6월은 어느 정도, 5월은 어느 정도 수익이 일어났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일단 제 채널 자체가 수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통 이제 수업한 내용을 올려서 학생들이 그냥 보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원래부터 채널을 운영을 했고, 그런데 수익을 단 이유라고 한다면 원래는 안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달았었을 때는 이제 광고가 안 달았었을 때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유튜브가요, 따로 수익을 얻지 않은 그 신규 유튜버들한테도 다 그냥 광고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럴 거면은 그냥 내가 광고를 달고 말지.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글이 무조건 광고를 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보거나 클릭해서 보거나 뭐 이럴 때에 대한 수익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채널을 정말로 잘 꾸밀 거라면 보통 이제 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아마 채널의 내용 보시면 딱 그 수업하는 내용 끝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냥 올렸을 때 그냥 요 영상에 지금 한 5,000명 정도, 6,000명 정도 되죠? 그 구독자에 대한 그냥 수익이다 라고 가정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당연히 수익이 더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채널 분석에서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댓글 달아진 거예요. 요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뭐 댓글을 나도 달아주거나 좋아요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막, 이거는 이제 내가 한글 자막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은 뭐 영어권에서도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면 영문 자막을 달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고, 저작권 뭐 일치 영상 없대요. 자, 수익 창출,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쇼츠 피드 광고를 달 수도 있어요. 쇼츠에도 피드 광고가 달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쇼츠를 올릴 때 피드 광고가 자동으로 달려지는 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올린다고 해도 어쨌든 바로는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까 그 조건이 만족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저랑은 창이 조금 다르게 뜰 거예요. 수익 창출 누르면 지금 몇 명 정도 돼야 수익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뜰 거니까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회수가 그냥 우리가 휙휙 넘기다가 걸려진 그 릴스라고 한다면, 쇼츠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회수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검토를 해보면 실제 조회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 아마 영향은 있을 수는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수익 창출 용건은 좀 줄어든 걸로 보여요. 아까 시청자는, 그러니까 구독자는 500, 그죠? 시청 시간은 3,000시간. 네, 그렇게 줄어들었네요. 얘네가 얼마 전에 줄였어요. 한 달 됐나?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가 좀 좋은 점은요, 이렇게 쇼츠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내가 만약 진짜 어떤 강의다, 그래서 그 매월 이용료를 지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 광고를 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체 스토어의 제품이 있을 때 쇼핑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페24가 있으면 카페24를 연결해 가지고 내 채널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이 카페24에 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 창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자, 맞춤 설정. 여기가 아까 보셨던 메뉴예요. 브랜딩, 기본 정보 이런 거 채워보셨던 거랑 아마 여기까지 아실 거라고 보이고요. 오디오 보관함도 우리 저번에 설명했었죠?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설정으로 가볼게요. 설정. 여기서 기본 단위는 아마 통화 미국 달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따로 건들 거는 없어요. 채널. 채널은 거주 국가랑 키워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런 키워드에 관심 가진 사람들한테 내 영상이 추천이 될 테니까요. 고급 설정. 요거는 매번 우리 아동용 설정하겠습니까? 체크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리 나는 이거 아동용으로 절대 설정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이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고. 기능 사용 적용 요건. 여기 좀 가주세요. 지금 여기는 사용 설정됨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인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쯤 와서는 다시 계정을 오늘 만든 계정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아까 이 부분이에요. 통화 아까 그냥 두세요 라고 했고, 채널. 거주국가 우리 어차피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해놓고 키워드. 이 채널에서 뭐 다룰 건지 키워드 적어주면 되겠죠? 고급 설정. 아직 모르겠으면 비워놔도 되지만 나중엔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설정은 이거 해놓으면 매번 아동용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오로 바꿔놓을게요. 아동용 컨텐츠는 어차피 광고를 못 따는 컨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아동용 설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유튜브에는 어린이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채널, 특히 뭐 뽀뽀뽀 같은 약간 그런 채널들은 아이들은 유튜브 틀어놓으면 조용하거든요. 계속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정을 틀어놓으면은 그 영상들이 쭉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청을 제일 오랫동안 하게 되다 보니 돈을 또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채널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때는 지금 언급하기엔 좀 보람튜브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보람튜브 같은 경우는 강남에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고, 또 해외 유튜버들 중에 어린이 유튜버는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기사도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유튜버 쪽에서도 이런 거죠. 애들이 얌전한 동영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동영상 소재들을 많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물론 협찬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건데,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빠 자고 있을 때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그런 영상을 찍기도 했었고요. 달리는 차에다가 끈을 묶어서 자전거를 매달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떻게 보면 따라하면 진짜 위험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자극적이어야 많이 보니까. 근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유튜브가 그렇게를 못하게 제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거 한 2년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동용 채널에는 그렇게 광고를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동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눌러놓으면 돼요. 자, 기능 작용 요건. 여기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일부러 오늘 만든 채널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요 중급 기능 여기 요건 충족 여기 눌러서 전화번호 인증 좀 해주세요. 요거를 해야 길이가 15분이 넘는 동영상을 내 채널에 올릴 수가 있고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달아줄 수가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이게 뭐냐면 실시간 우리 방송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은 안 될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1년에 2개 채널까지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전화번호 적어서 해보면 인증 안 된다고 뜰 거예요. 요거 됐나요? 오, 요거 1년 넘었나 보네. 네, 막혀 있었거든요. 저번 설명할 때만 해도. 얘네가 체크하지 내가 날짜를 체크하진 않으니까 가능은 하군요. 자, 그러면 온 거를 일단 넣읍시다. 519657. 네, 그러면 전화번호 인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채널에 올릴 때는 15분 넘는 것도 올릴 수가 있고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계속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뭔가 싶으실까봐 다시 설명드리자면,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고 있어요. 요런 표지들 있죠. 이게 바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예요.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캔버스로도 충분히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앞에다가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사람들이 찾아볼 때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뭔가 이런 어떤 좀 끌려올 만한 뭐 납작한 복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좀 더 눈에 끌려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눌러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이미지, 이런 걸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해요. 자, 인증 다 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요 고급 기능은 지금 요건은 충족하는데, 액세스 해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고급 기능에 뭐 영상 인증하겠다 하면은 요런 영상 인증이나 신분증 인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최대 2개월 안에 그냥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면 돼요. 요거 해가지고 나중에 요거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쇼츠 동영상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데, 뭐 신분증이나 영상 인증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실 거면 채널 기록이 좀 더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자, 업로드 기본 설정입니다. 얘는요, 매번 내가 제목이나 설명을 적기가 싫어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제목에다가 뭐 한일 컴퓨터 동영상 해가지고 적고, 설명에다가 뭐 간단하게 뭐 주소라든지 설명을 항상 적는 문구가 있다면 매번 그걸 적기 불편하니까 미리 이거를 기본 설정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요거 좀 수정해서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 목적이다. 고급 설정에서는 뭐 특별하게 다룰 거는 없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권한이에요. 자, 이 권한은 뭐냐? 브랜드 계정을 우리가 권한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 브랜드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1만 명, 뭐 또는 500만 명, 뭐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질문을 달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한을 줘서 우리가 관리자를 운영을 해서 그 관리자들이 댓글을 달게 하거나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브랜드 계정을 잘 키워서 만약에 우리가 권한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용자에게 뭐 권한을 넘기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권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약관까지 해서 다 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세팅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일단은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좀 뭐랄까
감이 좀 안 놓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제 본 계정을 잠깐 열어서 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도 우리 봤으니까 이제 3번, 4번이 남았네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는 여지껏 했어요. 얘가 사실은 어려울 거는 없는데, 이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는 그럼 어떻게 제작하느냐, 이게 이제 또 고민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가겠습니다. 예, 뭐만 하면 미리 캔버스죠? 그만큼 제가 미리 캔버스를 얼마나 자주 쓴다는 얘기겠어요. 자, 미리 캔버스에서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실래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요 밑에 있어요. 요건 최근에 고른 거라서 채널 아트밖에 안 떠 있을 거고, 밑에 보면 웹용의 유튜브 있죠. 여기서 썸네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예요. 썸네일을 클릭. 그럼 우리 사이즈 걱정 안 해도 돼요. 얘가 딱 이렇게 딱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난 여기다 꾸며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 내가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 이제 여기다 이제 동영상 안에 있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고 썸네일 제목 적고 해서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꾸며보죠. 생으로 꾸민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을 업로드 해가지고 올리게 될 것 같네요.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샌드애니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컴퓨터에다 다운받아서 그 사진을 가지고 하겠죠. 사진을 가져왔다면 늘려서 맞출 거고, 이거보단 딴 사진 쓸 걸 그랬나? 이런 걸로 할까요? 이것도 본인 맘대로 해요. 사진은 이거는 이제 제가 쇼핑몰 과정할 때 그냥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서 밝기나 뭐 이런 대비 같은 걸 조절하고, 가에 여기가 이렇게 층지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사진을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줘서 가해를 흐리게 해버리고, 텍스트를 적어서 뭐 여기까지만 해서 적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 촬영하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좀 깔끔하게 만들었지만 어그로를 끄는 제목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 촬영하기.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찍으면 뭐 100%는 좀 너무 과장일 것 같은데, 뭐 빅셀러가 뭐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민다든지. 그러니까 말은 좀 과장되게 적기는 해요, 사실. 근데 양심상 그렇게는 못 적겠고, 일단 나는 원래 좀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걸. 그래서 이 제목 부분에서 꼭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꾸미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눈에 띄고 그거를 클릭해서 내 영상을 아무래도 먼저 보게 되니까. 그래서 뭐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컴퓨터 1도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했잖아요, 이거. 그죠? 컴퓨터 1도 몰라도 상품 사진 촬영 가능.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며서 적는 거죠. 지금 딱 생각하려니까 멘트가 좀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후킹 멘트를 좀 적어서 달아주시면 괜찮아요. 너무 과장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내 로고 같은 걸 이런 데다 박아 놓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 내가 가장자리 테두리를 달고 싶다면 요소의 도형에 보시면 여기 기본 도형 테두리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가장자리 맞춰서 달아서
크기를 얘를 찍으면 여기 두께 조절 가능하니까 맞추고 색깔도 조절하고 다 되면 다운로드.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것 같으면 템플릿을 활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올려놓은 템플릿 중에 왕관 안 단 거 클릭하시면 그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서 요거 대신에 외국 인플루언서 미리는 아니니까는 요거를 이제 바꿔서 뭐 먹방 인플루언서 별사탕의 뭐 이런 식으로 꾸며도 되죠, 뭐. 그렇죠? 한국 덕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떡볶이 덕질 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서 여기 있는 요 사진 대신에 딴 사진 넣고 해서 꾸며서 다운 받아도 돼요. 네, 그건 알아서 꾸미는 거니까.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 내 영상이 만약 가로 사진이 맞다면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이제 영상 올릴 때 얘를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하고 물론 완전 맞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영상하고 내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좀 꾸며서 저장을 좀 해주세요. 요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학기 꼭 기억해. 그러면 좀 궁금하니까 꼭이라는 부분에서 눌러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거라 보면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사실은 좀 더 눈길을 끌고 클릭을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뜨는 거랑 사람이 딱 좀 믿음직하게 약간 이렇게 정장 차림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설명하는 게 딱 되니까 뭔가 그래도 좀 믿음직한 그런 썸네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썸네일을 꾸미시기도 합니다. 썸네일은 가로일 때만 해가지고. 네, 쇼츠는 썸네일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쇼츠로 내가 굳이 썸네일 느낌을 내고 싶다면 영상의 일부를 썸네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영상 뒷부분에 살짝 한 2초 정도만 썸네일로 만들 그 사진을 넣어서 그거를 쇼츠로 맞춰서 커버로 뜨게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뒷부분이. 뭐 그쵸? 앞부분에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앞부분에 넣는 것보다 그게 더 깔끔하긴 해서. 쇼츠 자체에서는 아예 썸네일이라는 개념이 있진 않아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만해요? 예를 들어 잘 찍은 어떤 사진 촬영하는 걸 이렇게 놓고 뭐 예를 들어 요런 데다가 100억 번은 사진 촬영 방법 이렇게 적으면 눌러보고 싶지 않아요? 누르면 100억 번대잖아요. 왜 내가 100억 벌지 안 벌지 몰라. 실제 그렇게 많이 후킹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 사실 부끄러워하거나 이럴 게 없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잘 만든 썸네일들 있죠. 지금 우리가 그냥 대충 만들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만들라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잘 만든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잘 만든 어떤 이런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것들은 한번 뭐 스크랩을 떠놓든지 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저도 요거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지 마시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꾸며서 만드시면 괜찮으실 거다. 요건 지금 연습이니까 대충 만들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썸네일 이미지 만드셨죠? 그럼 이제 만들기에서 올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캡컷에서 만드신 그 영상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으시면 다른 영상으로 하셔도 되긴 해요. 어차피 지금은 연습이니까. 저기 만들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파일 선택을 해서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너무 어그런가요? 네, 대략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설명들을 적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할 때는 요 안에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블로그를 그냥 여기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외부 링크가 연결이 되게 설정이 돼요. 일회성 인증이 지금 안 돼 있네요. 아이고, 요거를 해야만 되는. 에이, 지금은 안 되는구나. 나중에 좀 되면은 저거 이제 하시면은 되는 거고, 지금은 안 된대요. 이거 사람 얼굴 가지고 일회성 인증해야 되나봐. 영상, 네, 요거 해서. 일단, 그렇다니까 넘어가고, 여기 썸네일. 여기다가 좀 전에 만든, 지금은 대략 만드셨으니까 그 썸네일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 중에 일부가 여기 뜨는 게 아니라 그 썸네일 이미지로 예쁘게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목록도 혹시 만드실 거면 재생 목록 만들기에서 만드셔서 넣으시면 돼요. 쇼핑몰 팁이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런 재생 목록에 들어간다 라는 거고, 아동용 아닙니다. 아까 골라놨으니까 따로 고를 필요 없이 딱 나오죠.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녹화 날짜나 이런 걸 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넣으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서 일단 둘게요. 동영상 요소, 최종 화면 추가할 거면 추가해서 넣는 건데, 동영상이 있을 때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최종 화면이라 지금 저는 추가를 해봤자 연결할 게 없고요.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동영상이 있는 경우는 동영상 한 개, 구독 한 개 이렇게 눌러서 동영상과 구독 버튼의 위치를 맞추고, 이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 나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독 버튼 이렇게 해서 끝날 때 어느 시간부터 나오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보니까는 1시간 5분짜리 영상인데 1시간 5분 한 30 몇 초쯤 뜨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맞춰서 저장하면 이 최종 화면이 이때 이제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추가는 영상의 중간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다른 영상이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동영상을 검색을 해서 일단은 지금 이쪽 영상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띄울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에 이제 맞춤 메시지나 이런 걸 적어서 이게 이제 강의 영상이다 하면은 이때 설명한 내용은 이때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뜨면 사람들이 눌러서 그 전 영상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카드라고 해요. 자, 검토. 뭐 특별하게 검토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넘어가면 되고, 공개 상태는 당연히 공개겠죠. 그렇게 해서 게시 하시면 게시가 됩니다.